이 영상은 전라북도청의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강의 자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전라북도 소재 장애인 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 판로를 다변화하고 매출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해외 마케팅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강의 내용들은 무역 관련 세부적인 내용과 전문 용어가 많아 자막으로 대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라북도 수출 우수기업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 산하 기업들의 여러 가지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수출이라고 하는 우수기업이 전라북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다양한 제품의 성공 포인트도 있고, 또 다양한 기업들, 대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작은 아주 수출 초보 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렸듯이 이걸 전체적으로 다 설명드릴 수가 없고, 각 기업이 수출 기업으로서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왔던 수출 전문위원으로서 수출 기업을 컨설팅을 하고 수출로 직접 진행해왔던 여러 가지 내용의 경험치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수출 기업들이 수출 초보 기업들뿐만 아니고 수출 중견기업들이 수출에 성공한 포인트들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각 기업별로 우리가 하나하나 함으로 인해서 공통본부를 찾아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업들이 수출 기업의 우수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출 우수기업이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 수출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수출 어느 정도의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출 초보 기업으로서의 수출 내수 기업이 수출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해외 시장을 어떻게 공략을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본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과정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예를 든다면 수출 성공 스토리를 기준으로 해서 성공 포인트가 뭔지를 하나하나 이해를 하면 이 내용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업별로의 다양한 형태의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업이 가장 수출을 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데는 그래도 공통분모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 정부의 제반 지원 사업들은 연초가 되면 수많은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과 여러분 지원 사업을 각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업들이 수출 내수 기업이라면, 또한 중견 기업이라면, 또 성장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면 이러한 정부의 제반 수출 지원 정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여러분 수출 기반을 확충을 하고 또 자생력을 가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업이 수출한 성공 스토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간략하게 첫 번째 성공 스토리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식품 기업에 대한 그 성공 포인트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로 이게 식품 기업들은 전라도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이름을 부르면 알만한 기업들도 상당히 있고 이러기 때문에, 특히나 첫째로 성공 포인트 중에 하나는 특히 우리가 식품 기업도 한류 열풍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됐고, 그게 즉 K푸드의 세계적인 높은 관심에 편승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식품 기업이라면 한류 열풍으로 인한 K푸드의 세계적인 높은 관심을, 내 제품도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여러분이 공략 포인트를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정부의 지원 사업이라든가 각종 지자체의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내수기업의 수출 초보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모든 수출한 성공한 기업들은 정부 지원 사업을 적극
따랐고 각종 박람회라든가 각종 타켓 시장에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했던 초기의 기업이 수출한 성공한 기업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 공통의 분모를 발견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식품 기업들은 식품 사용 원료에 대한 국가별 규제 내용, 상위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업들의 제품이 식품 사용 원료가 정말 이렇게 오리진이 어디 것인지를 정확하게 국가별로 규제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수출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숙지를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철저한 수출을 위한 단계별 철저한 준비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여러분은 아직도 수출 초보 기업이라면, 예를 든다면 수출 전 과정에 대한 수출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서 수출 준비를 어떻게 하고 또 어떤 진행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가망 바이어를 발견을 하고 또 어떠한 목표를 시장을 진출을 하느냐에 대한 이러한 식품 기업에 대한 성공 포인트의 공통 분모를 일단 여러분이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준비를 해나가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입니다. 물론 모든 기업마다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식품 기업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아복의 시장의 성공 포인트는 뭐냐, 또 내 가지고 있는 제품 아이템에 어떠한 성공 포인트가 있겠느냐 하는 것들은 여러분의 제반 모든 정부 기관의 온라인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이 충분하게 숙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한 성공 스토리를 여러분이 메모를 하셨다가 여러분 기업에 맞게끔 재설정을 하고 다시 설정을 해서 준비를 하고 거기에 맞는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성공 스토리 유아복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공통분모가 뭐냐 이렇게 나열을 시켜봤습니다. 제품 출시 전에 유아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의류라고 하는 것은 그 제품 명과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실 거고 또 유아복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특수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제약 사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용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그 원단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품 출시 전에 해외 수출을 염두를 해두고 있다면 유아복을 제조하는 업체뿐만 아니고 유아복을 제조한 업체라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염두에 둬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특히나 유튜버가 비교하는 어떤 동영상이 업로드가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히나 또 온라인 마케팅 중에서 또 아마존 입점 판매를 개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또 아마존의 수출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제반 온라인 수출에 따른 여러 가지 지식 정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세계 시장에 내 제품을 알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유아복의 업체에 있어서도 해당 지자체의 각 기관에서는 수출 전문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출 전문위원들의 멘토라든가 수출 체계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발견하는 것보다도 처음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진성 바이어를 구분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지식이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가격보다는 제품의 우선 궁금해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진성 바이어가라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구분하는 방법부터 우선 순위가 해주는 것들이 이런 유아복의 성공 포인트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공통 분모일 수도 있으니까 늘 이 기존의 유아복의 업체가 수출한 성공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세 번째로 여러 가지 나름대로 기저귀 제조 시에 원료를 뭘 쓰는 이러한 기업일 경우에서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수출 초보 기업인 내수 기업이
수출기업 서비스 참여를 하는 이러한 그 정부 지원 사업을 도전을 우선부터 해야 그 다음에 전략을 그 수출 전문위원 멘토링을 통해서 여러분이 시장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 수출 유망 시장을 선정을 해서 집중 마케팅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이 제품이 여러분이 수출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스터디를 하고 시장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 지자체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전문위원들의 활동을 코치를 받는다면 여러분 기업이 제품이 처음 단계에서부터 아마 혼란에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코타라는 이제 무역관 활용을 한 지사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제품들을 현지 시장에 밀착 관리를 위해서 이러한 지사화 사업 서비스를 신청을 해보는 방법도 또 아무리 글로벌이 돼 있지만 시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현재 지사화 사업을 운영을 하는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한다면 있던 기존의 그 전라도 기업에 있는 기업들도 수출한 성공한 기업들은 이러한 무역관을 활용을 해서 지사화 사업을 충분히 수행을 했다라는 그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업들도 이런 지사화 사업이라든가 중진공의 지사화 사업도 있고 다양한 지사화 사업을 수출 바우처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좀 더 밀착 시장, 해외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네 번째로 모든 수출한 성공한 기업들은 사전에 초보 기업들은 특히나 더 시장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 조사도 이제 원문들이 굉장히 마켓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구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수출 바우처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 기업이 제품이 해당 지역에 맞는 제품인지를 다시 한번 유념을 해서 초기 시장 진출서부터 여러분들이 그 관련 바이어들을 발견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잠재 바이어를 발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처음부터 수출 협상을 하기에는 이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성공한 기업들은 초기에는 지자체에 속해 있던 여러 가지 수출 전문위원들의 멘토링을 통해서 초기 시장을 진입을 했다고 하는 공통 분모들을 다시 한번 염두해 두시고 특히나 여러 가지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출이 병행이 되겠지만 이 테스트 마케팅 세일에서는 여러 가지 여러분 제품들의 샘플 배송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대량 수주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샘플 배송비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차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공한 스토리 네 번째는 의료용 생리컵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모든 기업들이 다 공통분모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수출 초보 기업일 수도 있고 수출 중견 기업일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대체적인 성공 스토리의 내용들은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내용들인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기업들도 수출 전문위원들이 각 지자체에는 다 활동을 하고 있고 또 1:1 멘토링 서비스를 신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적어도 시작부터 단계적으로 실수가 없는 1:1 멘토링 서비스를 신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갖고요. 두 번째로 아직은 무역 업무에 대한 실무 교육이 부족한 부분들은 성공한 기업들은 초보 기업들이 성공한 기업들은 이런 무역 실무도 A부터 Z까지를 다시 한번 숙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수출 자신감에 대한 의지가 확립되는 계기도 마련을 했던 그런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홍보 자료에 대한 부분들도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외국어 캐탈로그라든가 이런 제작 지원 사업,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 지원이라든가 초기 시장 진출을 위한 그 플랫폼 입점 컨설팅 사업, 이런 곳에 그 성공 포인트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성공 스토리 중에서 해외 민간 네트워크, 지사화 사업, 이런 것들은 현지 바이어 발굴이라든가 제품 홍보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업들이 여러분 제품들을 성공한 수출 기업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공통분모들을 누구나 다 처음부터 수출에 그 애가 커서 어른이 되는 그런 논리를 가진다면, 여러분 기업들도 대량의 그 벌크 수출 기업으로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공통분모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초기 진입을 낮추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역시 다섯 번째, 수출 성공 스토리도 가장 공통분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단기간에 끝나는 전문위원들의 그 컨설팅보다는 장기적으로 수출 자문을 해나가는 장기 공급망 안전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또 여러분의 원가도, 수출 원가도 재산정을 해서 수출 가격을 재평가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수출한 성공한 기업들이 해왔던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활용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공한 기업 중에서 해외 공동물류 지원 사업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물류비에 대한 부분도 샘플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러한 사업들도 충분하게 활용을 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런 터치 스크린 모니터 기업 같은 테스트 마케팅 서비스를 샘플 수출 계기를 일단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의 제품을 많이 구매하고자 하는 바이어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샘플,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격 내고, 이러한 장기 수출 전략이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인내심이 많이 요하는 것이 초기의 수출 기업으로서의 갖춰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공한 포인트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여러 가지 그 샘플링을 통해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의 좋은 결과, 좋은 시장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특히나 이런 기업들도 역시 지사화 사업도 최대한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진공이라든가 코트라의 지사화 사업은, 그리고 다양한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현지 바이어 발굴과 협상을 통해서 여러분 제품을 직접 현장에서 체험을 하게끔 만들어가는 지사화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성공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로, 그 성공한 기업 중에 이것도 식품 중에 하나, 우리나라 홍삼입니다만은, 이것도 내수기업 중에 수출기업화 서비스,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했던 그 성공한 기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늘 여러 기업들이 공통분모 중에 하나지만, 수출 멘토링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거, 또 협상, 그리고 바이어 발굴을 해주는 여러 가지 그 수출 멘토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제품이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한 인증이라든가, 또 특히나 더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그 달러 계정인 해외 계좌를 신설하는 문제라든가, 여러분의 HS 코드라든가, 또 원사지 증명서, 그리고 그 FTA 여러 가지 그 무역 관련 제반 정보를 여러분 그 무역 수출 바우처라든가 제반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숙지가 되면 1년 이내에 수출할 수 있는 여건들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여러분이 수출한 성공한 기업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홍삼이라든가 식품 이런 모든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시장은 굉장히 글로벌 시장, 넓은 시장이 있습니다. 세계 시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치면
지속적으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여러분 수출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수많은 기업들은 현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신시장을 개척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내수기업이라도 수출 초보 기업이라도 수출한 성공한 기업으로 남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고 162개국 중에서 여러분들이 수십 개국을 수출할 수 있는 그 레퍼런스를 만든다면 여러분이 분명한 성공한 수출한 기업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출한 기업으로서 성공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공통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그 역할들은 수출 기업과 신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을 하는 부분들이고, 수출 성공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출 성공 기업의 스토리로 남으려고 하면 이러한 공통 분모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남들이 했던 동일한 방법을 동일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차별화를 시킨다면 여러분 분명히 성공한 기업으로 남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전라북도청의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강의 자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전라북도 소재 장애인 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 판로를 다변화하고 매출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해외 마케팅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강의 내용들은 무역 관련 세부적인 내용과 전문 용어가 많아 자막으로 대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라북도 수출 우수기업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 산하 기업들의 여러 가지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수출이라고 하는 우수기업이 전라북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다양한 제품의 성공 포인트도 있고 또 다양한 기업들, 대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작은 아주 수출 초보 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렸듯이 이걸 전체적으로 다 설명드릴 수가 없고 각 기업이 수출 기업으로서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왔던 수출 전문위원으로서 수출 기업을 컨설팅을 하고 수출로 직접 진행해왔던 여러 가지 내용의 경험치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수출 기업들이 수출 초보 기업들뿐만 아니고 수출 중견기업들이 수출에 성공한 포인트들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각 기업별로 우리가 하나하나 함으로 인해서 공통본부를 쳐다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업들이 수출 기업의 우수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출 우수기업이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 수출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수출 어느 정도의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출 초보 기업으로서의 수출 내수 기업이 수출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해외 시장을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본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과정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예를 든다면 수출 성공 스토리를 기준으로 해서 성공 포인트가 뭔지를 하나하나 이해를 하면 이 내용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업별로의 다양한 형태의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업이 가장 수출을 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데는 그래도 공통분모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 정부의 제반 지원 사업들은 연초가 되면 수많은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과 여러분 지원 사업을 각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업들이 수출 내수 기업이라면 또한 중견 기업이라면 또 성장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면 이러한 정부의 제반 수출 지원 정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여러분 수출 기반을 확충을 하고 또 자생력을 가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업이 수출한 성공 스토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간략하게 첫 번째 성공 스토리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식품 기업에 대한 그 성공 포인트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로 이게 식품 기업들은 전라도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이름을 부르면 알만한 기업들도 상당히 있고 이러기 때문에 특히나 첫째로 성공 포인트 중에 하나는 특히 우리가 식품 기업도 한류 열풍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됐고 그게 즉 K푸드의 세계적인 높은 관심에 편승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식품 기업이라면 한류 열풍으로 인한 K푸드의 세계적인 높은 관심을 내 제품도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여러분이 공략 포인트를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정부의 지원 사업이라든가 각종 지자체의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내수기업의 수출 초보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모든 수출한 성공한 기업들은 정부 지원 사업을 적극
따랐고 각종 박람회라든가 각종 타켓 시장에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했던 초기의 기업이 수출한 성공한 기업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 공통의 분모를 발견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식품 기업들은 식품 사용 원료에 대한 국가별 규제 내용, 상위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업들의 제품이 식품 사용 원료가 정말 이렇게 오리진이 어디 것인지를 정확하게 국가별로 규제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수출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숙지를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철저한 수출을 위한 단계별 철저한 준비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여러분은 아직도 수출 초보 기업이라면, 예를 든다면 수출 전 과정에 대한 수출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서 수출 준비를 어떻게 하고 또 어떤 진행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가망 바이어를 발견을 하고 또 어떠한 목표를 시장을 진출을 하느냐에 대한 이러한 식품 기업에 대한 성공 포인트의 공통 분모를 일단 여러분이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준비를 해나가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입니다. 물론 모든 기업마다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식품 기업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아복의 시장의 성공 포인트는 뭐냐, 또 내 가지고 있는 제품 아이템에 어떠한 성공 포인트가 있겠느냐 하는 것들은 여러분의 제반 모든 정부기관의 온라인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이 충분하게 숙지가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한 성공 스토리를 여러분이 메모를 하셨다가 여러분 기업에 맞게끔 재설정을 하고 다시 설정을 해서 준비를 하고 거기에 맞는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성공 스토리 유아복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공통분모가 뭐냐 이렇게 나열을 시켜봤습니다. 제품 출시 전에 유아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의류라고 하는 것은 그 제품 명과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실 거고 또 유아복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특수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제약 사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용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그 원단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품 출시 전에 해외 수출을 염두를 해두고 있다면 유아복을 제조하는 업체뿐만 아니고 유아복을 제조한 업체라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염두에 둬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특히나 유튜버가 비교하는 어떤 동영상이 업로드가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히나 또 온라인 마케팅 중에서 또 아마존 입점 판매를 개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또 아마존의 수출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제반 온라인 수출에 따른 여러 가지 지식 정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세계 시장에 내 제품을 알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유아복의 업체에 있어서도 해당 지자체의 각 기관에서는 수출 전문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출 전문위원들의 멘토라든가 수출 체계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발견하는 것보다도 처음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진성 바이어를 구분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지식이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가격보다는 제품의 우선 궁금해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진성 바이어가라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구분하는 방법부터 우선 순위가 주는 것들이 이런 유아복의 성공 포인트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공통 분모일 수도 있으니까 늘 그 기존의 유아복의 업체가 수출한 성공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세 번째로 여러 가지 나름대로 기저귀 제조시의 원료를 뭘 쓰는 이러한 기업일 경우에서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수출 초보 기업인 내수 기업이
수출기업 서비스 참여를 하는 이러한 그 정부 지원 사업을 도전을 우선부터 해야 그 다음에 전략을 그 수출 전문위원 멘토링을 통해서 여러분이 시장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 수출 유망 시장을 선정을 해서 집중 마케팅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이 제품이 여러분이 수출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스터디를 하고 시장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 지자체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전문위원들의 활동을 코치를 받는다면 여러분 기업이 제품이 처음 단계에서부터 아마 혼란에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코타라는 이제 무역관 활용을 한 지사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제품들을 현지 시장에 밀착 관리를 위해서 이러한 지사화 사업 서비스를 신청을 해보는 방법도 또 아무리 글로벌이 돼 있지만 시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현재 지사화 사업을 운영을 하는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한다면 뭐 있던 기존의 그 전라도 기업에 있는 기업들도 수출한 성공한 기업들은 이러한 무역관을 활용을 해서 지사화 사업을 충분히 수행을 했다라는 그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업들도 이런 지사화 사업이라든가 중진공의 지사화 사업도 있고 다양한 지사화 사업을 수출 바우처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좀 더 밀착 시장, 해외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네 번째로 모든 수출한 성공한 기업들은 사전에 초보 기업들은 특히나 더 시장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 조사도 이제 원문들이 굉장히 마켓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구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수출 바우처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 기업이 제품이 해당 지역에 맞는 제품인지를 다시 한번 유념을 해서 초기 시장 진출서부터 여러분들이 그 관련 바이어들을 발견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잠재 바이어를 발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처음부터 수출 협상을 하기에는 이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성공한 기업들은 초기에는 지자체에 속해 있던 여러 가지 수출 전문위원들의 멘토링을 통해서 초기 시장을 진입을 했다고 하는 공통 분모들을 다시 한번 염두해 두시고 특히나 여러 가지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출이 병행이 되겠지만 이 테스트 마케팅 세일에서는 여러 가지 여러분 제품들의 샘플 배송비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대량 수주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샘플 배송비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차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공한 스토리 네 번째는 의료용 생리컵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모든 기업들이 다 공통분모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수출 초보 기업일 수도 있고 수출 중견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대체적인 성공 스토리의 내용들은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내용들인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기업들도 수출 전문위원들이 각 지자체에는 다 활동을 하고 있고 또 1:1 멘토링 서비스를 신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적어도 시작부터 단계적으로 실수가 없는 1:1 멘토링 서비스를 신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갖고요. 두 번째로 아직은 무역 업무에 대한 실무 교육이 부족한 부분들은 성공한 기업들은 초보 기업들이 성공한 기업들은 이런 무역 실무도 A부터 Z까지를 다시 한번 숙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수출 자신감에 대한 의지가 확립되는 계기도 마련을 했던 그런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홍보 자료에 대한 부분들도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외국어 캐탈로그라든가 이런 제작 지원 사업,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 지원이라든가 초기 시장 진출을 위한 그 플랫폼 입점 컨설팅 사업, 이런 곳에 그 성공 포인트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성공 스토리 중에서 해외 민간 네트워크, 지사화 사업, 이런 것들은 현지 바이어 발굴이라든가 제품 홍보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업들이 여러분 제품들을 성공한 수출 기업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공통분모들을 누구나 다 처음부터 수출에 그 애가 커서 어른이 되는 그런 논리를 가진다면 여러분 기업들도 대량의 그 벌크 수출 기업으로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공통분모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초기 진입을 낮추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역시 다섯 번째 수출 성공 스토리도 가장 공통분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단기간에 끝나는 전문위원들의 그 컨설팅보다는 장기적으로 수출 자문을 해나가는 장기 공급망 안전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또 여러분의 원가도, 수출 원가도 재산정을 해서 수출 가격을 재평가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수출한 성공한 기업들이 해왔던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활용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공한 기업 중에서 해외 공동물류 지원 사업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물류비에 대한 부분도 샘플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러한 사업들도 충분하게 활용을 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런 터치스크린 모니터 기업 같은 테스트 마케팅 서비스를 샘플 수출 계기를 일단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의 제품을 많이 구매하고자 하는 바이어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샘플,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격 내고 이러한 장기 수출 전략이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인내심이 많이 요하는 것이 초기의 수출 기업으로서의 갖춰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공한 포인트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여러 가지 그 샘플링을 통해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의 좋은 결과, 좋은 시장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특히나 이런 기업들도 역시 지사화 사업도 최대한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진공이라든가 코트라의 지사화 사업음, 그리고 다양한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현지 바이어 발굴과 협상을 통해서 여러분 제품을 직접 현장에서 체험을 하게끔 만들어가는 지사화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성공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로 그 성공한 기업 중에 이것도 식품 중에 하나, 우리나라 홍삼입니다만은 이것도 내수기업 중에 수출기업화 서비스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했던 그 성공한 기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 늘 여러 기업들이 공통분모 중에 하나지만 수출 멘토링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거, 또 협상 그리고 바이어 발굴을 해주는 여러 가지 그 수출 멘토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제품이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한 인증이라든가 또 특히나 더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그 달러 계정인 해외 계좌를 신설하는 문제라든가 여러분의 HS 코드라든가 또 원산지 증명서 그리고 그 FTA 여러 가지 그 무역 관련 제반 정보를 여러분 그 무역 수출 바우처라든가 제반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숙지가 되면 1년 이내에 수출할 수 있는 여건들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여러분이 수출한 성공한 기업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홍삼이라든가 식품 뭐 이런 모든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시장은 굉장히 글로벌 시장, 넓은 시장이 있습니다. 세계 시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치면
지속적으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여러분 수출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수많은 기업들은 현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신시장을 개척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내수기업이라도 수출 초보 기업이라도 수출한 성공한 기업으로 남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고 162개국 중에서 여러분들이 수십 개국을 수출할 수 있는 그 레퍼런스를 만든다면 여러분이 분명한 성공한 수출한 기업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출한 기업으로서 성공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공통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그 역할들은 수출 기업과 신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을 하는 부분들이고, 수출 성공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출 성공 기업의 스토리도 남으려고 하면 이러한 공통 분모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남들이 했던 동일한 방법을 동일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차별화를 시킨다면 여러분 분명히 성공한 기업으로 남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